우리 이려솔 독자 여러분들, 우리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면서 또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저희들 열심히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마음에 들도록 정치 똑바로 하겠습니다. 때로 잘못된 점 있으면 매를 아끼지 마시고 질책하시고 회초리 들어주십시오. 저희들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사실 국정을 수행하고 또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함께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이고, 우리 당헌에도 당헌 8조 1항에 보면 이제 여당이 되었을 때, 즉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당의 관계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당은 대통령을 국정 수행을 적극 협력해서 국정을 주도하고 그 결과에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면 그 국민들에게 그 국정 수행의 성과로서 평가를 받고 다음 선거에서도 우리가 많이 당선시킬 수 있고, 국정 수행이 좀 미진하면 그 성과가 총선, 대선, 지방선거, 선거에서 나타나서 우리 당이 그만큼 이제 전국 주도권을 잃고 또 야당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당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주도는커녕 야당이 거대 야당을 넘어서서 과반수의 180석을 넘으니까 이제 방어하기 급급해요. 특히 야당이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고 전행하고 있으니까 방어하기 급급한데, 그러나 항상 마음속으로는 국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전국을 이끌어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은 사실 곧 교도소에 가야 될 분들인데 자기 개인의 이 안전 내지 이 신변 보호가 가장 급선무니까 그분들의 기괴한 국정 발목 잡기에 대응해가면서 국정을 주도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정을 주도해야 되는데, 국정 주도는커녕 특히 이번 총선에 워낙에 많이 패배하고 나니까 당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지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공포감에 휘둘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또 당원들도 마찬가지 무력감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는 좀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이 야당의 공세에 방어도 하고,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전국을 헤쳐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전쟁이 벌어지면 맨 앞에서 선봉이 되어서 막 헤쳐나가면 그 따르는 군사들이 힘을 얻고 다시 전열을 정비할 수가 있잖아요. 과거 그런 사례가 우리 어릴 때는 화랑도 관창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저는 내가 20년 넘게 우리 당에 머무르면서 정치를 한 입장에서 내가 선봉에 서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아직은 성과는 미진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대표께서 기본적으로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그런 방향에서 우리 당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자들이 좀 의기소침해 있고, 심지어 당이 무기력하고 거의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저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이 좀 더 그 엄중하다는 입장에서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당의 숙명이 결국은 이제 국정을 주도하고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정의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우리가 함께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좀 더 갖고 앞으로 나간다면 더 좋은 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친한 친윤이라는 그 편가름이 과연 필요한 건가, 또 그게 유효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좀 그게 그렇게 당장에 좋은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당이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소 미진한 것이 있더라도 당에서 그것을 좀 바로잡아가면서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성공할 수, 국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우리도 그에 대해서 나름의 정치적인 미래를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완전 차별화해서 윤 대통령이 가는 국정 방향과 우리가 다르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과연 우리를 뭘로 보겠느냐. 여당이 저렇게 자중진환에 빠진다고 도리어 비판을 할 수가 있고, 국민들은 사실 정치 세력 내부에서 내부 다툼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보기에는 꼭 뭐 먹을 게 많아서 혼자 먹으려고 싸우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게 아닌데도. 그래서 아마 그러면 완전히 완전히 망하는 그런 길로 접어들 수가 있죠. 우리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내부에서 주도했다가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분들 아마 탄핵을 주도했던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별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정치적인 활로가 열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여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죠. 우리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겪었고 그에 따른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친윤, 친한으로 나눠서 패싸움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우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당내에 그 의견의 일치가 있지는 않았죠. 당장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미잖아요. 형식적으로 들으면 충분히 또 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른바 의료 대란의 현상은 원래 의사수가 부족하니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돈이 안 되고 유지비만 많이 드는 응급실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제 고향인 의성에도 제가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오랫동안 응급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종합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려니까 연간 1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의사 2명, 간호사 4명 상근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이제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의료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그 기본 방향은 한동훈 대표도 맞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다만 의료개혁 과정에 전공의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에서 이제 병원을 떠나게 됐고, 그러니까 더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 인력인데 가중되는
확대되어서 지금 위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 어쨌든 현재의 그 의료 개혁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작용 내지는 힘든 상황에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정작 한동훈 대표의 주장대로 바꾸는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아예 뭐 돌아오거나 파업을 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는 이거는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더 나쁘잖아요. 하다못해 현 상황을 어렵더라도 비상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그래도 국민의 생명권에 어떤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한도에서 의료개혁을 해간다면 그나마 개혁 과제라도 달성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도 찬성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좀 그 힘든 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라도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다면 뭐 때문에 하느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당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리고 또 여당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게 일면 또 맞을 수도 있죠. 현장의 민심을 잘 수습하니까. 근데 다만 이제 여당이니까 그런 이견이 있으면 그걸 충분히 조율하자고 고위당정대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하고는 그것을 오히려 언론에 광범하게 그 보도되게 함으로써 마치 큰 내부 분란이 있는 것처럼 확대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다른 분이 이야기했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정부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됐죠. 근데 어쨌든 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그 주장에 대해서 정작 당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 의장도 반대하고 있고, 또 국회 운영의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도 반대하고 있으니 좀 더 당내의 의견을 모아서 또 정부 측에 전달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당대표께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도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정부 측에 내면 아무래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근데 뭐 원래 그런 내용은 처음 문제 제기할 때 있었으면 모를까, 김 다 빠지고 뭐 지금 이야기한다고 뭐 한번 언론에서 한번 나오고 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역대 정권에서 아마 다 하려고 해도 잘 못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과반수를 얻고 당선된 직선 대통령 중에 유일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도 사실 그 연금개혁도 어려웠었고, 공무원연금개혁 한정해서 그 연금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참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노동개혁은 거의 못했고, 교육개혁 하려고 했지만 좀 어려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의료개혁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뭐 엄청 어려운 과제죠. 대통령도 그 어려운 줄 알고 인기 없는 걸 알면서 이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지금까지 왔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료개혁 과정에서 좀 불편하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 국민을 상대로 이런 국정 브리핑을 하고,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정말 질문도 무제한으로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은 앞으로
그 이런 저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좀 더 자주 그리고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무슨 도어 스태핑이 그래 하면서 사실 그거는 좀 저는 처음부터 아 저 오래 못 갈 것 같다 저렇게 계속해서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 국정 브리핑 수준으로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브콜이 아니고 정봉주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저 인적인 교류가 많았던 분이고 그분이 잘 되기를 바랐는데 무슨 명파리 개딸들한테 공격당해서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는 거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좀 위로 삼아 보냈던 것이고 정봉주 의원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저를 뭐 개수작 부리지 마라라고 좀 공격을 했으면 제가 또 명파리 개딸들에게 그렇게 포위돼 있는데 안타깝다 내가 구출해 주겠다 뭐 이러면서 2라운드를 벌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그 당의 현실을 좀 풍자하고 비판한 거죠. 진짜 오겠어요. 내가 알기로 정봉주 의원은 그 당에 근 40년가량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당성이 투철해. 이게 사법 리스크 하는데 리스크가 아니고 그냥 그 사법 처리 대상이에요. 뭐 당연히 교도소로 가셔야죠. 요즘 이제 10월 달에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워낙 마음이 초자신지 자꾸 헛것이 보여서 뭐 계엄령 이야기나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여러 가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예정이 되어 있는 확실한 미래이지 리스크가 아니거든. 리스크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관리하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엄연히 남아있는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 재판을 미루려고 하잖아요. 자기 말대로 만약에 무죄가 확실하면 뭐하러 미룹니까? 빨리 저 받고 치우지. 근데 우선의 그 주된 사건인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거는 끝까지 그 재판을 그 진행되지 못하도록 미뤄서 제가 보기에 이대로 두면 아마 몇 년 더 갈 거예요. 근데 미룰 수 없는 재판, 그것도 막 어거지로 미뤄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내 대법원까지 선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 2년이나 미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월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확실하게 그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 저분이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쫙 조성이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낙마하는 것이 아니고 434억 원 정부 보조금까지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내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겁니다. 거기다가 위증교사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물론 뭐 구속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세력이 기울 텐데 지금은 뭐 천하무적이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는 1인 체제니까. 그렇지만 이 권력이라는 거는 저 소나기에 모래를 잡고 있으면 이게 꽉 잡으면요 수수 빠져요 한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잡고 있는 이 당권 내지 권력도 지금 벌써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중에 선고될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유죄 선고가 되고 당선 무효형이 되면 그때부터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 이 두 사건은 대법원 선고까지 날 거예요. 그러면 의원직이 박탈될 거고 그러면 불체포 특권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뭐 언제 교도소 갈지 모르죠. 대선 주자를 꿈꾸고 계시는데 글쎄 어려울걸요. 그거 저뿐만 아니고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지만 그 분위기 다 아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벌써 삼김 이야기 나오잖아요. 김부겸,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이래가지고 곧바로 10월달 이후에는 이 대세가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별소리 다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우리는 친일이라고 하면 또 쓸데없이 마치 자기가 친일파 척결에 나서는 독립군처럼 행세하면서 합세하는 그런 야당 쪽 그 정치인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시절에 친일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해방된 지 몇 년인데,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일본에 여행을 얼마나 갑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친일입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당의 일부 인사들 또는 정치인들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젠 참 가련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뭐 일부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 뭐 뉴라이트 그분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한 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안병직 선생이고 또 한 분은 우리 당의 전략부총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저 민주당에서 뉴라이트라고 규정하면서 심지어는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는 이런 소리 해가면서 덮어씌운 그 뉴라이트라고 이야기한 그 독립균형관장 그분에 대해서 내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고 내가 뉴라이트인데 나는 처음 듣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나 보고 저 사람 뉴라이트다, 저 사람 저 친일파다 이렇게 지금 매도하는 거잖아요. 의미도 없는 이야기고 그런 주장이 계속 될 수도 없는 거라고 봐요.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 해도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표현하자면 결과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정치라는 게 원래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저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좀 의미 있는 결과도 만들 수 있겠죠. 한마디로 보면 이제 오늘은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뭐 그 정도죠. 선거 때 되면 늘 대구 경북에 와서 표를 얻기 위해서 보수의 심장이라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있다. 낙동강 방어선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우리 TK 주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또 돌봐줬고 도와주고 소위 TK는 그런 보수 정권은 산실이었고 보수의 심장이 맞죠. 근데 이제 선거만 끝나면 영남당을 탈피해야 된다. 영남 세력 때문에 안 된다. 영남 민심이 수도권 민심과 다르다. 당은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마치 이류 국민처럼 치부하는 이 주장에는 굉장히 좀 분노하는 민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당을 아끼고 우리 당에 대한 주인이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그러나 과연 당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때때로 많은 회의를 갖고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저는 이제 TK의 주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TK에서 언제 우리 당에 빚 갚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꼴보수라는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비난하거나 당내에서 또는 TK는 물러앉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거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TK의 많은 분들도 서울 수도권이 중요하니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당을 운영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TK 민심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이죠.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지 말고